부등식의 영역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의 최대 최소라고 할 때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상의 어떤 넓이를 가지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그 점들의 어떤 특성, 그 점들의 좌표가 가지는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자,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점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X좌표, Y좌표가 있을 텐데 이 좌표가 자 가장 커서 얼마, 가장 작아서 얼마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 자, 원의 내부가 되겠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Y 이 점에 대하여 내가 지금부터 알고자 하는 게 뭐냐? 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지금부터 알아보겠다. 자, 이곳은 사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빼기가 될 수도 있고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나누기나 아니면 뭐 다른 형식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것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평면 위에 이 원을 그리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를 다 집어넣어 봐야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의 좌표를 다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대입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대입하는 대신에 뭔가 그것을 대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요 X 플러스 Y라고 하는 요 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이 X, Y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계산해서 이제 어떤 K라는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0,1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도 있을 거고요. 0,0도 있을 것이고 뭐 하다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0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의 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K 값을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0, 0을 갖다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면 K가 0이 나오겠죠. 그죠? 0, 0을 딱 집어넣으면 K 값이 0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0을 집어넣으면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형이 여기를 지난다. 이것도 하나의 도형이죠. X와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거는 직선이라고 하는 도형입니다. 이 도형이 바로 이 점을 자 대입해서 0, 0이 돼서 K가 0이 되는 순간에 그러면 K가 0이면 걔는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0, 0 집어넣습니다. 0이 나오죠. 그럼 X 플러스 Y는 0이 되겠죠. 그럼 그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하나의 직선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은 말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K인데 네가 만약에 0, 0을 지나갈 때는 K 값은 0이더라 이겁니다. Y 절편이 0이더란 얘기죠. 한 번 더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0을 갖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엔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점을 대입해서 K 값이 결정되었으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 점을 지나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요 때는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러네. 이 점을 지나갈 때는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K가 역할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이게 마이너스 1을 우리가 기울기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K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불러요? Y 절편 그렇게 불러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이 직선을 그리는데 자, 요 점을 지나간다? 그때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Y 절편 마이너스 2분의 1. 자, 만약에 여기 원점 0, 0을 지나간다?
그때 K값은 0인데, 그러면 Y절편은 0, 이렇게. 자, 요건 K가 0일 때고요. 요건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입니다. 자, K의 역할은 지금 Y절편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점을 지나갈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쭉 그어보게 되면 그때 Y절편이 K값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대상은 원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이다. 그럼 원 안에 들어있거나 경계선에 걸려있는 어떤 점을 지나가도록, 예를 들면 자 0, 1을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x에다가 0,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K값이 1이 나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그으면 그것은 어디를 지나가니? 0, 1을 지나가고 또한 1, 0도 지나갑니다. 이 두 녀석은 이 직선이 동시에 지나가죠. 그러니까 얘를 대입해도 K가 1이고 얘를 대입해도 K가 1인 거죠. 사실은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이 다 x 플러스 y의 K 값이 1로 나오는 그런 점들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K 값이 가장 커서는 얼마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K가 의미가 Y절편이라고 했는데 이 원 안에 있는 점을 지나가야죠. 왜? 여기 있는 점을 뭐 할 거니까? 대입할 거니까 거기를 지나가야죠. 그 원 안에 있는 또는 경계선에 걸려있는 어떤 점을 지나가면서 가장 큰 K값은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되고, 이 접하는 순간의 K값은 아마도 여기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대입한 거예요. 결국에는 요 점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일 텐데 요 점의 좌표를 딱 집어넣고 계산한 K값이 얼마다? 루트 2다. 근데 그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직선의 Y절편으로 지금은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식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Y절편인 거겠죠. 좀 다르게 잡으면 또 K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반드시 이제 당연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어주시게 되면 K값의 가장 작을 때의 값, 마이너스 루트 2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은 부등식 영역의 안에 있는 점에 대해서 그 점의 좌표를 이 식에 대입을 하죠. 그러면 이 식에 대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우리가 K라고 놓고 K의 값이 어떻게 변하나를 관찰하는 건데, 대입하는 순간에 얘는 여기를 뭐한다? 지나간다. 자, 어떤 점을 대입해서 K값이 얻어지면 그 직선은 이 점을 지나간다 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K값이 가장 커서 얼마일까를 여러분이 이제 그림으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들을 다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극단적으로 자, 이 도형과 만나도록 움직여가면서 자, 요 접점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K값이 최대 최소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겠죠. 왜 그게 제일 커? 그러면 직선을 그리는데 평행선들이니까 이게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가 접선이야라고 하는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요 K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것이 Y절편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깔고 있어야 되겠다.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런 논리가 성립될 거다. 자, 그래서 영역의 최대 최소 문제는 이런 형태로 접근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어떤 도형에 의한 영역이 주어졌다. 영역이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X와 Y에 관한 어떤 식이 주어지고 그것의 최대 최소를 묻는다면 여러분한테 주어진 식을 K라고 잡습니다. 자,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고 자, 여러분한테 X와 Y에 대한 식이 주어집니다. 자, 이것의 최대 최소. 이렇게 문제를 묻는다면, 그러면 이 영역 안에 있는 점들을 내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죠? 그럼 얘는 여기를 지나갈 겁니다. 자, 그때 이 녀석이 가지는 값을 뭐라고 하자? 얘를 K라고 둡니다. 그리고 얘가 이런 점들을 지나가도록 그림을 다시 그려주는데, 자, fxy는 K가 영역 이 영역을 지나간다.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간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다가 여러분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아, 이럴 때가 접선이니까 이럴 때 끝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최대, 최소이다. 그래서 영역 안에 있는 점을 지나간다. 그러면 영역과 이 도형이 교점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영역의 최대 최소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은 이런 흐름이다. 자, 예제 문제 5-1번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직선에 의해서 영역이 분할되고 있는데요. 이 직선을 좀 자세히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고요. 요거는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인가? 5분의 3이군요. 예. 5분의 3이고 y절편이 2고요. 그럼 뭐 대충 여기가 2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직선의 형태는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이런 정도? 예, 이런 정도로 그려지겠고 요 직선은 뭐 한 요 정도? 예, 그려질 것 같습니다. 기울기가 한 5분의 3 정도 된다 했으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가 3분의 5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0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예, 3y를 이쪽으로 넘겨서 3y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그럼 5x 빼기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y는 크거나 같다. 3분의 5x 빼기 3분의 10이니까 이쪽 음수예요. 음수. 이 아래쪽에. 그 기울기가 이제 3분의 5니까 뭐 대략 어느 정도 지나갈까요? 아, 여기. x절편이 2가 되면 0이 되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뭐 그런 직선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영역을 도시를 해보면 이 직선의 윗부분, 그 다음에 요거의 윗부분, 요 직선으로 따지면 요건 이제 넘어가서 이제 y가 작다니까 직선의 아랫부분이라서 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 이런 점들이 우리의 지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점들에 대하여 자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x, y다. 이거를 가지고 얘를 지금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2y를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을 해서 k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있는 점들을 다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실제로 넣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이 뭐라 그랬죠? 아, 이걸 대입하잖아. 이런 걸 대입하잖아. 그럼 얘가 여기를 뭐 하는 거야? 지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영역 내부에 있는 점을 대입할 거니까 이 영역 내부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갈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요 점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0,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가요? 4죠, 4. 그죠? K값이 4고 자, 이때 이 직선을 내가 그리긴 그리는데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생김새가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k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예요. y절편은 이제 2분의 k가 되는 거고요. 직선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 요 점을 대입했다. 그럼 k값이 4였는데 k값이 4면 y절편이 2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대략 이런 정도의 직선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직선을 그리는데 요 점을 지나가게 그렸다. 이렇게. 그럼 사실은 이 직선은 y절편이 2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k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y절편이 2가 나왔어요. 그때 k값은 4인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똑같죠. 0, 2 집어넣으면 k값이 4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때는 k값이 얼마니? 요때는 k값이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지금 2분의 k가 y절편을 나타내는데 k값이 커진다는 것은 2분의 k도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y절편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우리가 쭉 어차피 변하지 않는 건 요 기울기니까 평행선을 그어 가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자, 요런 점들을 지나갈 때 k값이 얼마인가? 자, 요 점 지나갈 때가 가장 작을 때 같습니다. 요렇게 지나갈 때 이때가 k값이 아마도 최소가 되겠죠. 그럼 요 점 지나갈 때가 뭘까요? 예, k값이 가장 클 때가 된다는 걸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좌표가 결정됐죠. 여기는 2,0이니까 2,0을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는 더 괜찮고 여기는 더 괜찮습니다. 2,0을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k값이 2가 나와요. k값은 2. 이것이 최소
효과. 자, 요 점의 좌표는 요 두 개의 직선이 이제 만나는 건데, 요렇게 두 개가 만나는 건데, 뭐 연립을 해보면 요 좌표가 결정이 되겠죠. 자, 연립 한번 해볼까요? 3x 빼기 5y니까 그대로 한번 제가 그 직선으로, 이렇게 부등호 쓰지 마시고 이제 는으로 방정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3x 빼기 5y 더하기 10은 0화 5x 빼기 3y죠. 5x 빼기 3y 빼기 10은 0. 여기다가는 이제 y를 제가 소거할 텐데 3배, 여기다가는 5배. 위에 3 곱하니까 9x 빼기 15y 30은 0. 5배를 하니까 이제 25x 빼기 15y 빼기 50은 0. 자, 두 식을 더해 주시게 되면 빼야 되겠네. 네, 아래에서 위를 빼겠습니다. 빼면 16x 날라가고요. 빼면 80은 0. 네, x가 5가 나오네. 네, x가 5가 나오니까 x가 5면 y는 얼마인가요? 이쪽에 넣을까요? x에다 5 집어넣으시면 5, 3, 15에다가 25. y도 5가 되네. 5,5네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x에다가도 5를 넣고 y에다가도 5를 넣고 5 넣고 5 넣고 하니까 k값이 15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값이다. 자,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점을 지나갈 때가 이게 가장 작구나. 이 점을 지나갈 때가 가장 크구나라는 것을 다 집어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평행선을 이동시키면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다. 그럼 모두 다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자, 영역에 관한 최대초수 문제는 이렇게 그림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예제 5-2번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점 x, y가 부등식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영역을 움직일 때 그려봐야죠. 자, 여기가 x, 이쪽이 y 원점. y는 마이너스 x를 먼저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2-x의 제곱이면 꼭지점이 0,2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진 이런 직선이 될 겁니다. 만나는 점을 여러분이 이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2,-2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요 안쪽에 있는 요 점들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자. 자, 이번엔 이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런 영역이네요. 자, 이런 영역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단계, 얘를 k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도형이다. 이 안에 있는 점을 대입할 거니까 얘는 여기를 뭐한다? 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우리가 개연성 있게 뭔가 의미를 가지도록 그려야 되는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요직선하고 나란하게 그려줘야죠. 그죠? 나란하게. 그러면서 가질 수 있는 요 K값, 이 가장 큰 값. 역시 이 K의 지금 역할은 이 식상에서는 Y 절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데 Y 절편이 가장 클 때가 언제일까? 그 고민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지금 이 곡선 부분하고 이렇게 스치는 순간이 한번 나올 겁니다. 요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건 아니고요. 얘를 여기 대입했을 때 얻어지는 K값을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보자. 물론 좌표를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거나 요 곡선과 요 직선이 접하는 순간에 K값을 찾아내면 되는 건데 그러면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라인이니까요. 요 라인은 이제 Y는 이제 방정식으로 처리를 해야죠. 2차 함수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거하고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는 놓고 풀어보시면 이게 2차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판별식은 0이다라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둘을 연립하셔가지고요. 둘을 연립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2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한쪽으로 몰아줄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는 0. 이때 이제 이것이 판별식이 0이 되려면 완전 제곱이 딱 떨어지려면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4분의 1 돼야 되죠. 이제 많이 만들어 보셨으니까 바로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k 값이 얼마가 되면 되는 겁니까? 이제 4분의 9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가장 커서 얼마까지 가능하다? 4분의 9까지 가능하다. 이때의 k 값이 얼마다? 4분의 9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4분의 9. 답이 세 번째 거가 될 겁니다.
자, 뒤쪽에 있는 문제도 이제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거 예,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새 부등식을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이번에 좀 특이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이것의 최대 최소를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것의 최대 최소.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제 뭐 x 플러스 y라든가 또는 뭐 2x 플러스 y라든가 x 좌표, y 좌표를 더했을 때 최대값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최대값이라고 하니까 글쎄요. 이거는 는 k라고 놔둬요. y 절편이 아니죠. 그죠? 이때는 이제 이 식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식의 의미. 일단 영역을 제가 한번 그려보고요. 얘를 k라고 놓고 똑같이 한번 접근해보죠. 일단 직선이 x 플러스 2y는 4니까 넘겨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라는 이런 직선이 될 거고요. 경계선이 요게겠죠. 그죠? 이것도 경계선이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쪽은 넘어가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자, 여기 이제 경계선을 제가 다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봅시다. y절편이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대략 이런 각도로 내려가는 이런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쪽은 이런 각도로 가는 직선 마이너스 2x 8이면 어우 저쪽 위쪽에 있네요. 한참 위에 있네. 그럼 어디를 지나가는 건가요? 요 정도를 지나가는 건가요? 네, 요렇게 지나가겠네요. 여기 4,4 2,4를 지나가고 여기 만나. 여기서 만나네요.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것은 x절편이 4니까 여기에 딱 걸리겠습니다. 4, 여기가 2, 만나는 점의 좌표는 여기가 4,2 이렇게. 그래서 지금 대충 그린 게 삼각형이 나왔는데 부등식의 방향을 보시면 아마 여기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여기까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x, y에 대하여 내가 뭘 계산하는 거냐 얘를 가지고 x의 제곱, y 제곱을 계산하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루트 x의 제곱, y 제곱이 뭘 의미하죠? 예를 들어 이게 P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OP의 길이에요. OP의 길이. 원점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x의 제곱, y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죠. OP의 길이의 뭐다? 제곱이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재는 거냐면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서 가장 큰 거. 그리고 우리가 재는 게 거리가 아니고 사실 뭐다? 거리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는 거리 있죠. 거리. 이것의 제곱의 값을 우리가 지금부터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리가 제일 먼 게 누구냐 이거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따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한 점으로부터 거리를 잴 때 컴파스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같은 거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을 그려나가라는 얘기인데 가장 먼 건 아마도 얘 같아요. 가장 가까운 거는요. 이게 좀 직선이니까 이게 동심원을 여러분이 하나씩 그려나가다 보면 언젠가 이게 접할 때가 있겠죠. 그죠? 네, 그게 접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원과 접하는 거니까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요게 바로 접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요 점을 갖다가 가지고 내가 x의 제곱, y 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접하는 원이 나올 겁니다. 이 원의 반지름의 제곱이 계산이 된다는 뜻이겠죠. 결국에 이 문제는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따지는 문제였으니까 요 상황이 요 식의 값이 최소일 때의 상황이고 자, 요런 원을 그렸을 때 요것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다. 요건 4인데요. 얘는 4,2니까 거리가 루트 20이 나오죠. 조금 넘어갑니다.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하게 되면 최대값, 요 점의 좌표를 대입하게 되면 최소값인데 최대값 이거는 그냥 결정됐잖아요. 최대값은 4 넣고 2 넣고니까 최대값 라지 m이라고 쓰면 얘는 이제 20으로 정해진 거예요. 자, 문제는 최소값인데 이 좌표 구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 이 좌표를 꼭 계산해야 되느냐? 아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게 거리의 제곱의 의미라면 실제로 이 거리를 직접 구하면 되지 않겠냐.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서 그 거리를 제곱하면 그게 바로 요 점의 좌표와 원점 간의 거리의 제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최소값은 원점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디 있나요? 요 직선이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니까 요거겠죠. 그죠? 요거. 그러니까 x 플러스 2y는 4라고 하는 이 직선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원점에서 거리를 재게 되면 됩니다. 거리를 재보면 루트 5 분모는 이제 요거 제곱 1, 4 루트 5 되고 0, 0 대입하니까 자 요거 넘어와야죠. 원래는 음수 4의 절대값 뭐 이런 정도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루트 5분의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거리의 제곱이니까 최소값은 루트 5분의 4의 제곱이죠. 그럼 5분의 16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이고 실제 이건 거리를 잰 거니까 얘를 제곱해 주시는 게 제일 짧을 때 거리가 된다. 그래서 라지 m 빼기 스몰 m 문제가 이제 물어본 건 이거에서 여기다가 5배를 곱해서 빼라. 그럼 답이 이제 4 정도가 나오겠죠. 자, x제곱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원점으로부터의 이 P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거리에 정확하게 말하면 루트가 빠졌으니까 제곱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요 점 좌표를 구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직접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구해줄 수가 있다. 자,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식들이 주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를 해본 거죠. x와 y를 더했을 때의 그때의 모양, 그 다음에 제곱 하나를 더 해볼까요? 이런 모양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냐면 자, 식의 모양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x분의 y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한테 x분의 y라는 모양이 주어지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얘를 이제 여러분이 k라고 두겠죠. 얘를 또 여러분이 k라고 두고서 풀었던 것처럼 얘를 k라고 두고서 이 k의 의미를 파악하라 이 말인데요. 그럼 이 말은 y는 k 곱하기 x가 되는 거니까 이때 이 k는요. 이것은 기울기의 의미를 가져요. y는 kx니까 이건 기울기입니다. 원점을 지난 어떤 직선인데 기울기가 이게 얼마인가 요렇게 이제 요 k를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을 그리실 때 예를 들어 요 점을 지나갈 때 기울기, 요 점을 지나갈 때 기울기 등등등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요 도형을 가지고 하자면 요 녀석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 기울기가 가장 작겠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P점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기울기가 아마도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은 이제 아마 다른 거로 주어질 거고요. 자, x분의 y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것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고 그것의 기울기를 생각한다. 그럼 만약에 x 빼기 1분의 y 빼기 2라고 이렇게 식이 주어진다면 이건 조금 응용이 된 거겠죠? 의미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것도 기울기는 기울기가 돼요. 는 k라고 놓으시게 되면 y 빼기 2는 k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나요? y는 k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얘는 뭐예요? 1,2를 지나가는 직선,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고 역시 의미는 기울기를 뜻하게 된다. 그래서 1,2라는 점을 고정을 시켜놓고 직선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직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조사해 보면서 영역을 지나가도록 했을 때 가장 클 때, 작을 때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될 그런 식의 모양이고, 자, 요거 분명히 거리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문제들 중에서는 y절편의 의미를 갖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자, 확인 문제 1번까지 제가 풀어드렸고요. 자, 2번, 3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은 제가 조금 어려운 거, 수능 특강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영역을 도시하는 문제인데요.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건 원이고요. 자, 요것은 x 절대값 더하기 y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는 잘 아시죠? 이거 마름모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y에만 지금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x축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 하듯이 이렇게 대칭시키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를 제가 한번 각각 그려볼 텐데 a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마름모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해가지고 이렇게 예, 정확히 말하면 정사각형이 그려지면 되는 겁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영역이 이게 A가 되고요. B는 굉장히 쉬운 거죠. 이거 원이죠, 원. 이게 이제 분명히 그림상으로 이제 요 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B가 넓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는 뭔가요, 근데? 2차 함수를 이렇게 데칼코마니 시킨다고 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얘보다는 얘가 바깥쪽에 있을 것 같아요. 얘보다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자, 1-x의 제곱이니까 1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시고 뭐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당연히 위로 볼록한 곡선이니까 요 선보다는 당연히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A보다는 영역이 넓다는 건 분명한데 얘를 이렇게 뒤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의 절대값 붙였으니까 뒤집어서 마이너스 1까지 이게 꺾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텐데 원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바깥쪽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요건 위아래 대칭이니까 요거 비교할 때 1, 4분면 쪽에서 누가 더 바깥쪽에 있나라는 것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 B하고 C를 두 개를 제가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근데 식으로 비교할 건데요. 이렇게 할 겁니다. 얘는 요 라인이 Y는 1-x의 제곱이고 요 라인만 우리가 따로 띄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거를 원 배울 때 제가 이제 가끔 해드리는 건데 원 자체는 함수가 아니죠. 그런데 원을 잘라요. 이만큼 뚝뚝 잘라줘요. 잘라가지고 이 위에 거만 잘라서 보게 되면 이때는 이게 원도 일종의 함수가 되죠. 근데 식이 y제곱은 1-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건 루트를 씌우게 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x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제곱해가지고 뭐가 되면 원래 거는 루트를 씌워주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데 요 플러스의 의미가 요 위에 거고요. 마이너스의 의미가 요 아래 거예요. 그 얘를 갖다 우리가 하반원 그래요. 얘를. 그래서 하반원의 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1-x의 제곱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 어렵죠. 이게 이제 무리식 또는 무리함수라고 불러주는 건데 루트 안쪽에 x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돼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 위에 건데 요거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은 지금 y는 1-x제곱이고 이것은 y는 자, 요거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위에 거는 여기다 쓸까요? y는 루트 1-x제곱. 얘는 루트가 붙어 있고요. 얘는 루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어떤 그 x들에 대하여 시계값을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x를 딱 대입해가지고 얻은 요 높이가 1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죠? x가 예를 들어 뭐 2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결과적으로 이 y 값은 1보다 조금 작죠. 그런데 이 녀석은 그 똑같은 녀석에 대하여 루트를 씌워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2분의 1 같은 거 한번 집어넣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나온 놈이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4분의 3에 루트 씌우니까 2분의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건데 지금 요는 루트를 씌운 게 클까요? 안 씌운 게 클까요? 루트를 씌운 게 값이 크겠습니까? 루트를 씌우지 않은 게 값이 크겠습니까? 자, 둘을 비교를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자 2분의 1 대입합시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요 값은 얼마다 높이가?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높이 요것은 4분의 3이다. 자, 요것은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럼 2분의 루트 3이 큰 겁니까? 4분의 3이 큰 겁니까? 자, 그럼 이 두 수를 각각 뭐 해본다? 제곱을 해봅니다. 그러면 얘는 4분의 3이 되고요. 이 녀석은 16분의 9가 되죠.
그럼 16분의 9하고 16분의 9하고 4분의 3하고는 자 여기다 위아래 4를 곱하면 16분의 12가 되니까 이쪽이 좀 더 크네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죠. 얘하고 얘를 내가 각각 루트 때문에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쪽이 좀 더 큰 값이 나왔다. 그럼 얘가 더 높이가 조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은 요거 그래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직선보다는 약간 위쪽에 있고 곡선인데 원보다는 안쪽에 있고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영역의 넓이로 보자면 현재까지 이 C라는 영역이 A보다는 크지만 B보다는 작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별히 이제 하나의 값을 집어넣어 봤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요 값과 요 값 중에 누가 더 커라고 하면 루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루트가 붙으면 값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1보다 큰 수들에 대해서 값이 작아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1보다 작은 수는 어때요?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우리가 1보다 큰 수들은 제곱을 하면 커져요. 그런데 1보다 작은 수는 오히려 제곱을 하면 더 작아집니다. 반대로 가죠. 그죠? 루트를 씌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보다 큰 수들에 대해서는 루트를 씌우면 작아져요. 그런데 1보다 크기가 작은 수들에 대해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오히려 값이 조금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도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함수 파트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무리함수를 공부하시면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눈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제가 요 그래프 식을 만들어 보고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요걸 우리가 하나의 값을 대입해 가지고 확인을 시켜 드렸고, 자, 네 번째 거가 이제 max라는 기호가 나와 있네요. max,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이 max라는 말은 최대, maximum의 앞글자인데 보통 max 그다음에 누구, 누구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데요. 큰 것을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둘 중에 큰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자, 둘 중에 큰 녀석이 1보다 작거나 같다. 1을 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x의 절대값과 y의 절대값이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이 둘 중에 큰 게 있어. 큰 게 있는데 그것이 1을 넘지 마라. 그럼 작은 것은 당연히 1을 못 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x의 절대값과 y의 절대값이 모두 뭐하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뜻합니다. 근데 그걸 영역으로 도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그리시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럼 x는 절대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둘 다 절대값 쳐서 1보다 작은 거니까. 자, y도 마찬가지입니다. 1과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절대로 얘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y도 이렇게. 그럼 둘 다 그래야 하니까 이게 지금 이런 모양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 맥시멈이 이제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위치가 되겠죠. 그죠? x의 좌표도 그 크기가 자 절대값 쳐서 1을 넘지 말아야 되고 y도 그래야 되고 그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건 이런 사각형인데 육안으로 딱 봐도 얘가 제일 넓죠. D가 제일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는 A, C, B, D의 순서로 대소 관계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기호가 들어가고 지금 사실 BC 구별하는 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좀 미세한 부분이죠. 나중에 수학을 좀 정말로 잘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이 느낌이 와야 돼요. 저 곡선이 이 곡선 안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를 우리가 식을 보고 이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제가 해결을 해드렸고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식이 약간 어렵게 주어졌습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1 괄호치고 x, 2a 괄호치고 y 플러스 a. 이게 보자면 이 녀석은 x와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어떤 직선을 의미하겠죠. 그죠? 좌표 평면상에 얘를 도시한다면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이 a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한번 제가 몇 개를 그려보고 시작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한번 a에다가 1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a에다가 첫 번째 이제 a가 1이면 얘 0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1 되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 괄호치고 마이너스 2 괄호치고 y 플러스 1은 0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0 되려면은요. y는 음수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 지나가 이런 직선이 되네요. 이런 직선. 그러니까 a 값이 1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역시 0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2가 되고 y 빼기 1은 0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y는 1이 되네요. 그러니까 요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a에다가 한번 뭐 넣어볼까요? 2 한번 넣어볼까요? 뭐 넣어볼까요? A에다가 2 한번 넣어볼까요? 0 넣어볼까요? 세 번째 0 한번 넣어봅시다. A에다가 0을 갖다 대입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0 집어넣어 보시면 자 마이너스 X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0 날라가니까 는 0. X는 0이네요. 그죠? X는 0. X는 0은 요건데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직선이 막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A의 값을 변화를 주어가면서 직선을 막 그려보는 거죠. 그런데 이 직선이 지나지 않는 영역이 있으면 이를 도시하여라 그랬습니다. 글쎄요, 뭐 다 그려지는 거 아닌가요? 기울기가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은 전체 영역이 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A에다가 내가 아는 실수를 다 집어넣어 볼 겁니다. 그러면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죠.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이 녀석을 우리가 X와 Y에 대한 1차식으로 생각을 하고 직선을 그린다라는 생각도 물론 맞지만 A라는 것이 자 여기 표현에 어떤 실수값을 갖더라도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A에 관한 어떤 항등식 개념으로 지금 문제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A에 관한 2차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 이 A는 무조건 실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는 0이 돼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그럼 A에 관한 2차식인데 이렇게 는 0 만들었으니까 무슨 식? 2차 방정식이고 A는 뭐다? 실수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다가 뭘 대입할 거냐? 지금처럼 실수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방정식은 A라는 녀석이 실수라는 범위 안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A를 우리가 하나의 미지수로 선택을 해가지고 얘를 봤을 때 A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그것이 뭐? 실근을 가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한번 X, Y가 어디 있는지를 도시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제가 다시 할 겁니다. 이게 문제가 지금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X, Y에 관한 1차식으로 보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 맨 앞에 문장을 보더라도 A가 어떤 실수값을 갖더라도 그럼 A에다가 내가 이렇게 막 대입을 할 건데 그러면 A가 변수 아니냐?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X 곱하기 A의 제곱 이게 이제 2차 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를 다 해버립시다.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Y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거 또 있네요. 는요. 요렇게를 묶어줘야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2 괄호치고 A 제곱 그 다음에 2Y 곱하기 A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X는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고요. 이 A는 우리가 지금부터 실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자, 이 방정식이 뭘 가진다? 실근을 가진다는 조건 하에 X와 Y의 어떤 존재 영역, 가능. 사실 그렇잖아요. 개수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수가 되기도 하고 실근이 없기도 하고 허근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근을 가질 조건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는 겁니다. 판별식을 지금 써볼 건데 B제곱 짝수공식 쓰겠습니다. 그러면 2자 지워버리고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죠?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이것이 이렇게 돼야 이게 실근을 가지는 거거든요.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Y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정리 가만히 있어보자. 빼기 AC 하니까 C가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요. B제곱 마이너스 A C 그렇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x의 제곱 y의 제곱에 빼기 2x가 붙었네. 이거 뭡니까? 부등식이니까 영역이겠죠? 근데 경계선이 뭐냐 이거죠? 원이잖아요. 네, 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부등식 처리해주고 이쪽에 1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실근을 가지는데 그럼 얘가 보면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a가 실수라는 게 나오고 거꾸로 a에다가 우리가 실수를 대입하면 이런 조건을 가지는 x, y가 되어야 한다.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그러면 x, y는 이래야 한다. 근데 이걸 도시를 해보는데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을 그린다는 얘기겠죠. 그 원의 바깥쪽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직선 3개를 그려봤지만은 이 직선을 그려봤지만은 이 직선들이 전부 다 자, 요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이 원 안쪽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직선을 그리다 보면 다른 쪽은 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이 안쪽은 이 직선이 지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뭘 그리라고 했느냐 하면 다음 직선이 지나지 않는 영역이 있으면 이를 도시하라. 그 지나지 않는 영역은 바로 이 원의 내부가 됩니다. 이 원의 내부. 여기는 절대 못 지나간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도시하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자, 요 1,0이라고 하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제가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식을 좀 정리 좀 할게요. 요거는 이제 문제는 다 끝났는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그래요. a 제곱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요것도 전개를 하세요. 마이너스 2a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제곱 이 직선하고 그 다음에 1,0 이 녀석하고 거리를 잴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의하면 루트 요거 제곱해야죠. 그죠? a제곱 빼기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고 a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시고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 쳐주시고 자 요걸 계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마이너스야 절대값 안쪽에 별 의미가 없죠. a의 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 사실 절대값도 이제 의미가 없는데 일단 이렇게 처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루트 안쪽에 식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a의 4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4a의 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딱 되니까 요거랑 요거랑을 계산해가지고 가운데 부호가 뭐가 됩니까? 2a 제곱이 되죠. 다시 완전 제곱 정리가 돼요. a의 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인데 절대값 생략 자 밑에 있는 걸 보니까 루트의 제곱이니까 이건 없어져도 괜찮겠죠. 그리고 원래 이건 절대값인데요. a 제곱 플러스 1이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니까 그냥 뽑아내줘요.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1 얼라? 이게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1,0이라는 점에서부터 항상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다? 1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직선이.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딱 1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을 그려도 거리가 1 되게 이렇게 그려도 거리가 1이 되게 그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이 안쪽에 있는 건 지나갈 수가 없겠죠.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삐스듬하게 하면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안쪽은 못 지나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요거는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것이 원의 중심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이것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어떤 영역인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딱 밝혀진 걸 보니까 1,0에서부터 거리가 1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 거리가 1, 1호구나라는 걸 요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상당히 수학적으로 좀 생각이 다듬어져야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고요. 자, 영역에 관한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 내용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두 제품 A, B를 각각 한 개씩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 가나의 소모량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이 표와 같습니다. A라는 제품을 하나 만들 때 가라는 원료와 나라는 원료가 2kg, 1kg가 섞여서 들어가서 A가 하나 만들어진다. B는 거꾸로 가가 1kg, 나가 2kg가 들어가서 제품 B가 한 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료가 무한정 많은 건 아니고 원료가 지금 저한테 155kg, 가가 155.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가가 155. 여기다가 얘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는 100kg을 하루에 제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 제품을 합하여 최대 몇 개까지 생산할 수가 있겠느냐? 글쎄요. A를 몇 개, B를 몇 개. 이럴 때는 중요한 건 이제 요 A, B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니까 A를 X개, B를 Y개 이렇게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X, Y 합의 최대값을 지금부터 구할 겁니다. X 플러스 Y의 최대값. 그런데 단 여기서 X, Y는 개수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필요한 원료가 얘를 한 개 만들 때 2kg니까 X개를 만들려면 그렇죠? 이게 X를 곱해줘야죠. 그만큼 원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에다가는 곱하기 X를 우리가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줄에다가는 곱하기 Y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원료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 두 개를 합쳤어도 155를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양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A를 몇 개, B를 몇 개 만들 때 필요한 가의 원료를 합쳐서 그것이 155를 넘을 수 없다. 그럼 식을 쓰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디 쓸까요? 2x 플러스 y는 작거나 같다 155.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는 작거나 같다 100. 그 기본적으로 x, y는 자연수니까 0보다 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부등식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영역으로 도시가 될 텐데 그 영역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y를 의미하고 여기가 x를 의미하는데 x, y는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모든 점들 중에 x, y 좌표가 자연수인 점들이 가능할 텐데 자, 요걸 경계선을 제가 그려보려고 그래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55. 요거는 넘겨가지고 나눠야겠죠. 그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0. 자, 이 녀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155. 숫자가 상당히 크니까 그냥 대충 여기다가 155를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쭉 내려갑니다.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0이니까 50이면 한 3등분 해서 이 정도 되겠네요. 네, 50이라고 쓰시고 마이너스 2분의 1x니까 뭐 이렇게 가겠네요. 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얘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거 지금 경계선을 그린 거긴 하지만은 부등식이었으니까 요 안쪽에 있는 요 1,1, 1,2, 뭐 2,1 뭐 이런 점들을 쭉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요 안에 있는 점들을 다 생각을 할 겁니다. 요런 점들에 대해서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이 가장 커서 얼마까지 가능하냐. 그럼 사실은 이 문제가 뭐가 된 거냐면 부등식의 영역에 있는 최대 최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말로 주저리 뭐 얘기를 했지만은 정의를 해보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 안에 있는 x 플러스 y. 자, x, y 점들에 대하여 이 녀석의 최대 최소니까 푸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알아요. 자, x 플러스 y를 뭐라고 해놓고 k라고 두고서 여기 안에 있는 점들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근데 점 집어넣을 때 자, x, y가 모두 자연수인 점들만을 집어넣어 보면 되는 겁니다. 다 해볼까요? 네, 아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여기를 뭐한다? 지나간다.
얘가 이 직선이 이 안에 있는 이 격자점들을 지나간다. 그때 가질 수 있는 k의 최대값은 뭐냐? 요 x 넘겨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돼버리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그을 때 여기 지나가는 게 이게 제일 작을 때죠. 그럼 생산 안 하는 거네. 네, 그죠? 제일 작을 때고. 제일 클 때는 어딘가요? 기울기를요.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요거 중간쯤 되겠는데요. 뭐 이런 정도? 이렇게. 그럼 요 끝점이 만약에 격자점, x, y가 모두 자연수인 점이라고 한다면 요 끝점을 지나갈 때가 가장 x 플러스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 직선 두 개가 만나는 포인트니까 얘랑 얘랑을 넣어놓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55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0이니까 자, 이쪽으로 넘겨오겠습니다. 그럼 2분의 3x. 자, 너 넘어가면은 105.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분이 되나요? 네, 약분이 되는군요. 35. 그 x가 이제 2 곱해주면 70. 예, 오케이. x는 70. x가 여기가 70이래요. 70이고, 그때 y도 격자로 나오면 좋겠는데, x가 70. 자, 집어넣습니다. 어디다 집어넣을까? 이쪽에 집어넣을까요? 요거. 예. 70 집어넣으시면 얼마니까? 27, 140에다가 마이너스니까 155 빼기 140, 15. y는 15. 오케이. 자, y는 15. 격자점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70,15가 딱 되는 거니까 요 점을 지나갈 때가 x 플러스 y가 최대가 되는 거군요. 70, 15. 그러니까 A라는 제품을 70개 생산을 하고 B라는 제품을 15개 생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의 개수 중에 최대가 된다. 85개까지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최대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으니까 답은 85개.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여러분이 선형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자, 선형계획법 그러면은요, 말 그대로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차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차식은 좌표 평면 위에 도시를 해보게 되면 직선의 형태로 도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계선이 전부 다 뭐로 나왔어요? 직선으로 나왔죠. 직선. 여기도 직선, 여기도 직선. 그러니까 직선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나한테 적합한, 내가 원하는 거는 x 플러스 y가 최대값이니까 그 가장 우리가 x 플러스 y를 크게 만들었을 때 최적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까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게 직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 방법이다 해서 이름이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런 정도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제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제약회사에서 두 종류의 약품 A와 B를 만들고자 한다. 약품 A를 1kg 만드는 데는 석탄, 전력, 그 다음에 노력. 노력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인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세 사람이 달라붙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노력 3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3명이 달라붙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표가 약간 길어지겠네요. 세 종류가 필요해요. 자,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A라는 제품을 1kg 만드는데 석탄이 필요합니다. 이게 석탄. 그 다음에 전력. 씁시다. 석탄, 전력, 그 다음에 노력이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냐? 얘는 9톤이 필요하다. 단위는 우리 생략합시다. 전력이 4만큼 필요하다. 노력은 3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약품 B를 1kg 만드는데 석탄은 4톤, 전력은 5, 그 다음에 노력이 10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석탄 360톤. 그렇죠. 그러니까 석탄이 얘가 1kg 만드는데 9, 1kg 만드는데 4. 그러니까 여러 개 만들게 되면 많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360톤까지 지금 사용할 수 있고, 전력은 200. 자, 노력은 300 이내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등식이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약품 A를 1kg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얘는 이익이 요건 7만 원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약품 B에는 12만 원의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은 7만 원, 12만 원 이렇게.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약품 A, B를 각각 몇 킬로 만들어야 하는가? 두 번째, 그때의 최대 이익을 구하라. 자, 이건 이제 아주 전형적인 선형계획법 문제가 되겠죠. 자, 한번 식을 잡아봅시다. 우리가 하던 대로 그러면 얘를 몇 킬로 만들까요? A를 X 킬로, B를 Y 킬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석탄의 양도 9X, 전력도 4X, 노력도 3X, 이익도 7X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Y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P라고 한번 쓸게요. K 너무 많이 하서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P. 그러니까 7X 플러스 12Y 이렇게 놓는 건데 이익을 최대로 하는 XY 몇 개씩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게 제한 조건이 이렇게 걸렸을 때 9X 더하기 4Y는 36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작거나 같다 360. 그 다음에 4X 더하기 5Y는 200. 그 다음에 3X 더하기 10Y는 300.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X, Y에 대해서 우리가 영역을 도시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식은 자 요거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9, 그 다음에 90이죠. 90. 그러니까 요거는 Y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분의 9X 플러스 90.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얼마입니까? 5분의 4인가요? 마이너스 5분의 4x 그 다음 5로 나누니까 40. 요것은 y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0분의 3x가 되고 그 다음에 10으로 나오니까 30. 90, 40, 30 이러네요. 아이고 이러면 90을 제일 크게 잡아야 되니까 여기가 90. 40, 30, 3등분 해가지고 여기가 30. 40은 뭐 한 요 정도 된다고 보게 됩니다. 대략 이런 정도. 얘는 y절편이 90인데 기울기는 4분의 9니까 상당히 급격합니다. 쭉 내려가서 어디 걸리는 겁니까? y에다가 0 집어넣고 생각해보면 x에다가 40 걸리죠. 그죠? 요 정도 되겠네요. 40. 그러니까 요렇게 요 라인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y절편이 40인데 여긴데 자 x에 0 집어넣으니까 y에 0 집어넣으니까 x는 50이 되겠죠? 40이니까 50이면 약간 넘어가네요. 여기가 50. 요렇게 통과하게. 요렇게. 요것은 y절편 30이죠? 그러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는 100이 되겠네요. 100이니까 이만큼 가네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100이라고 치고 이런 정도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등식의 영역이니까 자, 요 라인 그 다음에 여기 만났죠.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 요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 요 점. 자 그리고 요렇게 꺾여가지고 요 안쪽에 있는 점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 최대 이익이 얼마까지 가능하냐라는 걸 결정을 내리시는 건데 뭘 관찰해야 되느냐면 요 노란 선분들의 기울기를 지금부터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분의 3, 요거는 마이너스 5분의 4,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9. 얘는 거의 기울기가 2를 넘어갔죠. 그죠? 마이너스 2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거고, 얘는 그 기울기 1 근처인데, 요 기울기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녀석의 최대 최소값을 따지려고 하는데, 자, 12y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p가 되고, y는 마이너스 12분의 7x입니다. 자, 마이너스 12분의 7이면 대충 얼마입니까? 분명한 거는요, 그 기울어진 각도를 보게 되면, 자, 요 크기만 잘 보세요. 얘는 분명히 거의 2라는 기울기가 상당히 급격하죠. 얘는 완만합니다.
얘는 5분의 4니까 12분의 7보다는 그 크기는 커요. 그러니까 요게 좀 더 요 마이너스 5분의 4가 급격한 기울기를 가진다라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숫자의 크기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얘는 아주 완만한 거고 기울기의 순서로 본다고 하면은 요 마이너스 10분의 3이 요거죠. 완만한 기울기. 이거보다는 얘가 조금 더 가파라요. 그런데 요거보다는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 사이의 기울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생각컨대 요 점선이 내가 원하는 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요 직선의 그 식이 될 텐데 얘를 갖다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점선을. 그러면서 이 P라는 녀석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아내면 되는 건데 역시 12분의 P가 Y절편에 해당되니까 이 점선이 가장 많이 위로 올라갔을 때가 아마도 P가 최대일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짐작컨대 요 점을 지나가는 순간이 될 것 같다. 조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1kg, 2kg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가 생산 단위가 이제 킬로 단위라고 한다면 여기 자연수, 격자점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만약에 격자점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A를 갖다 뭐 30.3kg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산 단위가 1kg, 2kg, 3kg로 끊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라면 이 점이 뭐가 돼야 된다? 격자점이 돼야 된다. 모두 자연수로 표현이 돼야 된다. 정말 자연수인가?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랑 맞는 겁니까?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만나는 겁니다. 맞죠? 둘을 는 놓고 연립을 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4x 더하기 40은 마이너스 10분의 3x 더하기 30. 통분이 필요하군요. 요거는 10분의 8이니까 넘겨서 10분의 8 빼기 3 하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분의 5x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쪽 넘어갈까요? 10 이렇게. x가 20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참 다행스러운 거죠. 계산이 좀 깔끔하니까. 자, x가 20이면은 y는 얼마인가요? 자, 여기다 넣던 상관없습니다. 자, 집어넣어볼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까 x에다가 2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 4, 16, 마이너스 16. 여기 24. 그러니까 y는 이게 24. 그러니까 여기가 20이고 얘가 24가 되면 그때의 이익이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익은 여기다 집어넣고 막 나누게 하지 마시고 애시당초 주어졌던 요 식에다가 x에다가 20, y에다가 24를 딱 집어넣고 계산하시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시고 자, 아래쪽에 답을 보시면 428만 원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실 요거는 거의 필요가 없죠. 요거. 그죠? 요 조건은 지금 사실 여기서 활용되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처럼 문제가 이렇게 좀 난잡하게 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은 이 정도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선형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내는 부분이 오늘 공부를 한 부등식의 영역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선형계획법 여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끝까지 다 배우셨고 이제 다음에 이제 함수 파트 공부를 시작하실 거고요.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공부를 확실하게 복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